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분석관 박정민입니다. 오늘은 16일까지 강수 및 다음 주 날씨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례 예보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중점 사항은 12일 밤부터 13일 밤 사이에 이어지는 전국의 비, 제주도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14일 오전부터 16일까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에 관련돼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1월 12일 밤부터 13일 밤까지 이어지는 전국 비 관련입니다.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일본 남쪽 해상에 고기압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기압계 사이에 기압 경도력이라고 하는데 기압의 차가 커집니다. 이런 기압 경도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바람은 중국 남부 그리고 남해상 쪽에서부터 들어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입니다. 이런 공기들이 고위도 쪽, 즉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서 많은 비구름들을 만들 텐데요. 이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 지역의 효과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 해서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오전부터 16일 정도까지는 또 다른 기압 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일본 열도 남쪽으로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저기압과 그리고 우리나라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를 가진 고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점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북쪽의 고기압, 남쪽의 저기압, 여기 있는 사이에서 서로 남동풍과 북동풍이 동해상에서 수렴하면서 강원 영동 지역, 특히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바람들이 들어가는데 이때 따뜻한 해수면을 지나면서 눈구름대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형의 영향을 받고 동해상에 인접해 있는 강원 영동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두 기압계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에 관한 설명입니다. 1월 12일 밤부터 13일 밤에 예상되는 기압계 모식도를 왼쪽에 표현해 드렸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른쪽 박스 안에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만 짚어드린다면 제주도 산지는 13일까지 2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주도 남부와 경남 서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100mm를 넘는 그런 강수량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철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요. 겨울비로는 많은 양이 예상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전라권에 계속되고 있는 가뭄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완전한 해갈에는 부족한 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남해상 쪽에서 많은 구름대들이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제주도와 남해안 쪽을 중심으로 강수가 집중되는 강한 강수가 집중되는 시간 동안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겠고요. 시간당 20에서 50mm 정도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 또한 있으니 이 상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쪽에서도 역시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온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1월답지 않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온이 높고 강한 비가 내리기 때문에 비탈면의 낙석이나 축대, 옹벽 붕괴, 그리고 강이나 저수지에 얼음 등이 깨어질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예상 강수량을 드리는 것보다 이미지로 해서 강수량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오른쪽에 텍스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미지화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형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 쪽에 강수량이 많다는 걸 한눈에 보실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왼쪽에 있는 건 수치 모델에서 모의하고 있는 예상 강수 지역과 강수량을 보여드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번에는 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일 오전에서 16일까지 길게 이어지는 매우 많은 눈입니다. 남쪽에 있는 저기압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고 북쪽에 있는 고기압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다 보니까 동해상에서 이 두 기류가 수렴이 해서 태백산맥 쪽으로 강한 동풍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보신다면 동풍만 유입된다라고 구름이 왜 생길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역시 목욕탕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닷물은 아직도 따뜻합니다. 그런데 상층에서 유입되는 기류들은 상당히 차죠. 그렇다면 해수면에서부터 열과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공급이 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구름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러 가지 기상현상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동풍에 의한 강수는 그 구름대의 높이가 높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한 바람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산악에 의한 지형 효과까지 더해지고요. 그래서 동해안과 강원 산지를 비롯해서 많은 눈들이 다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편서풍지대에서 동쪽에서 반대로 서쪽으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동풍이 강하기 때문에 태백산맥을 넘어서 그 서쪽 지역, 중부 내륙까지도 구름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눈에 관련된 간략한 모식도를 왼쪽에 지금 제가 그려드렸습니다.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나열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눈 같은 경우에 주의사항이 좀 많습니다. 주말 동안 이어지는 많은 눈입니다. 교통사고나 혼잡등이 예상이 되고요. 일부 도로 구간에선 매우 많은 눈으로 인해서 고립이 될 가능성 또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눈이 긴 기간 동안 매우 많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쌓인 눈의 하중이 크기 때문에 약한 시설물들에 대한 붕괴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오늘 12일입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지는 긴 눈에 대해서 아직은 정량적으로 몇 센치가 내리겠다, 몇 센치가 내려서 쌓이겠다라고 아직 저희가 해서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많은 눈이 올 수 있다, 주의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13일 금요일 11시에 다시 한번 수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정량적인 눈의 양, 그리고 쌓이는 양, 지역들, 그리고 강한 눈이 집중되는 시간 등 모두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강원 영동에 매우 많은 눈이 이렇게 집중될 때 어떤 주의사항, 어떤 위험 현상들이 나타났는지, 어떤 사고들이 발생했는지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강원 영동 쪽에 매우 많은 눈이 주말 동안 집중되었을 때의 케이스를 뽑아서 그때 당시 뉴스 기사의 제목들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빅데이터 분석하듯이 단어들이나 문장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크게 글씨를 뽑아왔는데요. 도로 통제, 고속도로 고립, 주차장 고속도로, 월동장구 등이 있습니다. 육상교통에 대한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습기 많고 무거운 눈, 이에 관련된 기사도 있습니다. 역시 많은 눈이 쌓이고 수증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한 시설물들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일부 학교 휴교가 되었다라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처럼 2021년 3월 1일 케이스처럼 매우 강한 눈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 또한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많은 눈으로 인해서 대설경보급을 상회하는 수준의 적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에 기사화되었던 사진들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 하중에 대해서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면 만약에 30평 정도의 비닐하우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위에 약 50cm 정도의 적설이 쌓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 눈의 무게는 약 5톤입니다. 5톤 트럭 한 대가 3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위에 주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신다면 눈의 무게를 어느 정도 상상하실 수 있겠고요. 100평 정도의 비닐하우스다라고 하면 5톤 트럭 3대 분량입니다. 따라서 적설의 하중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약한 시설물 관리들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큰 시스템 두 개를 설명을 드렸고요.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14일 오후부터 15일 사이에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다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주도 산지 250mm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된다는 부분은 13일까지의 강수량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14일과 15일 사이에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다시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강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저기압의 이동 경로에 대한 변동성이 남아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일 밤부터 15일 정도까지는 동쪽에서 불어 들어오는 동풍에 의해서 구름대들이 낮은 구름대들이 유입됩니다. 동풍과 서쪽에서 불어드는 서풍이 수렴을 한다라고 하면 둘 만나는데 땅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까 공기는 모이면 위로 상승해서 구름대를 발달시키게 되고요. 상층의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구름대의 발달에 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중부 내륙 쪽을 중심으로 눈이 우세하겠고요. 비가 내리는 일부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서울의 적설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강수가 15일 정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지금 말씀드리고 자세한 적설이나 시간 그리고 지역 등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날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일까지 이어지는 눈에 대한 그 예보가 중기예보에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풍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16일 날 오후 강원 영동 그리고 16일 날 오전 오후 모두 경상북도 중에서도 동해안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일 날 오전까지 적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날씨 기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온은 상승 추세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는 14일 이후 정도부터는 찬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권 내에 들면서 전체적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조금 낮은 분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더웠던 날씨에서 다음 주에는 추워진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하는 추위는 조금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일 밤부터 13일 밤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지형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탈면 낙석이나 축대, 옹벽 등의 붕괴가 우려되고요. 강이나 저수지 등의 얼음이 깨질 안전사고도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14일 오전부터 16일까지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우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사고나 이런 도로 고립 등 교통 안전에 굉장한 위험성이 있겠고요. 또한 매우 많은 눈이 쌓이면서 쌓인 눈의 하중으로 인해서 약한 시설물들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다음 주부터는 받으면서 기온이 이번 주와는 다르게 평년보다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더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으로 정례예보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